오늘 탐구할 주제 바로 버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버터. 참 할망이 많은 식품이죠. 맞아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레시피부터 건강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 심지어는 피부나 두뇌에 좋다는 이야기까지.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고 어떨 땐 서로 막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버터를 먹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고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하게 얽힌 버터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실용적인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버터의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몇 년 전부터 저탄고지, 그러니까 LCHF 다이어트가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선풍적이었죠. 그때 갑자기 버터가 완전히 재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렇죠. 그전까지는 약간 기피대성이었는데 네, 다이어트의 주적처럼 여겨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식이 확 바뀐 걸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한 끼에 버터 100g씩 드시면서 살 뺐다고 해서 엄청 논란도 됐었고요. 맞습니다. 그 LCHF 열풍이 버터 소비를 확 늘린 결정적인 계기였죠. 우선 버터가 뭔지부터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버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유에서 지방 성분, 그러니까 유크림을 분리해서요. 이걸 휘젓거나 치대서 굳힌 동물성 지방식품입니다. 아, 우유 지방 덩어리. 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버터의 종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종류요? 그냥 다 같은 버터 아니에요? 법턱 기준으로는 우유지방, 즉 유지방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버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 80% 이상. 네, 여기에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발효버터가 되고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가공버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가공버터요? 그건 뭐죠? 이건 유지방 함량이 30%에서 80% 미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야자경화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유화제, 향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아, 이름은 버터인데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이름은 버터지만 내용물은 꽤 다른 거죠. 마가린은 아예 식물성 기름이 주 원료고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버터라고 통칭하는 것들 사이에도 유지방 함량이나 첨가물 유무에 따라 꽤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공버터는 이름만 버터지만 실제로는 식물성 기름이나 다른 성분이 섞여서 영양적으로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버터와는 다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원리가 탄수화물을 확 줄여서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에너지 되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순수 지방 함량이 높은 진짜 버터가 주목받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버터의 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버터를 드시든 첨가물이 없고 유지방 함량 80% 이상인 천연 버터나 발효 버터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천연 버터나 발효 버터. 네, 특히 가공 버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야자경화유 같은 경화유는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 안 좋다고 많이 들었죠. 네, 이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특히 해로운 걸로 알려져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제품 뒷면에 식품 유형을 꼭 확인하셔서 버터라고 딱 쓰인 걸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 라벨 확인이 필수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서울우유 버터나 프랑스산 프레제 등 엘루엠비르, 이즈니 같은 브랜드들이 추천 목록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천연 버터나 발효 버터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죠. 근데 솔직히 마트 가면 이런 버터들이 가공 버터보다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가격 차이가 있죠. 정말 그 가격 차이만큼 건강상 이점이 클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의미 있을지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격 차이가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가공버터의 첨가물, 특히 그 트랜스 지방 가능성이 있는 경화유를 피한다는 점, 그리고 순수한 유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물론 모든 식단을 최고급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버터처럼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식품은 그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이제 버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오랫동안 포화지방 덩어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요즘엔 영양학적 장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버터, 정말 몸에 좋은 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버터가 단순히 지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 D, E, K가 들어있죠. 아, A, D, E, K. 네. 네. 비타민 A는 눈 건강, 피부, 점막 보호에 중요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이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대사에 관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비타민 K2인데요. K2요? 네, 풀을 먹고 자란 소, 그러니까 목초 사육, 그라스팻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에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풀 먹인 소 버터. 네, 이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는 걸 막고 뼈로 잘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서요.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 모두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와, 그냥 비타민이 있다는 걸 넘어서 특히 그 목초 사육 버터의 비타민 K2가 칼슘 대사 조절에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죠. 기능적인 역할이죠. 단순히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분은 부티르산입니다. 부티르산.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말로는 낙산 또는 버터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짧은 사슬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대장세포가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아, 대장세포의 에너지원. 네, 장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발효버터는 부티르산과 더불어 유산균 자체의 이점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야, 부티르산이 장 건강에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된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단순히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장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아까 자료 중에 버터 한 숟갈로 시작하는 뇌 관리라는 것도 있었는데 뇌 건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린 뇌의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뇌가 지방이 많군요. 네,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데 지방이 필수적인데요. 버터에 함유된 지방산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버터커피 또는 방탄커피 아시죠? 네네, 알죠. 방탄커피. 아침에 마시면 에너지와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카페인 효과만이 아니라 버터의 지방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버터커피 유행할 때 한번 마셔봤는데 확실히 뭔가 포만감도 오래가고 집중되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매일 마시긴 좀 부담스러웠지만요. 그렇죠. 뭐 매일 마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만한 성분은 공행 리놀레산, CLA, 컨주게이트드 리놀레익 애시드입니다. CLA요? 그건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CLA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의 구조가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요. 주로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의 고기나 유제품에 들어있어요. 버터, 특히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버터에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목초 사육 버터에 많군요. 네, 세포 실험이나 동물 연구에서는 이 CLA가 항암 효과나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버터에 주로 많은 CLA 형태는 C9T11 이성질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버터의 잠재적인 이점들이 꽤 다양하네요. 비타민 K2, 장 건강을 돕는 뷰티르산, 뇌기능 지원 가능성, 그리고 CLA까지.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버터 하면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건강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문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버터 섭취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점이죠. 버터는 유지방 함량이 80% 이상인 고지방 식품이고 그 지방의 상당 부분이 포화지방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포화지방이? 100g당 약 55g 정도가 포화지방이니까요. 꽤 높죠.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전통적인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 시치를 높여서요. 네, LDL?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매일 식단의 일부 칼로리를 버터로 섭취하게 했더니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이나 일반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아, 진짜 올라갔군요. 네, 물론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같이 증가하긴 했지만 LDL 콜레스테롤 증가는 분명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이 연구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높은 사람들은 버터 섭취에 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직접적으로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확실히 신경 쓰이네요. 혹시 더 장기적인 영향이나 사망률 같은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나요? 네, 그런 대규모 연구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뇌과학회지 제마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네.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버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15% 정도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15%나요? 꽤 높은데요? 그렇죠. 반대로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불포화지방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사망 위험이 16% 낮았고요. 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먹으면 위험이 낮아진다. 네, 물론 이런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긴 어렵지만 버터 같은 포화지방 공급원 대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특히 사망률 감소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시할 수 없는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칼로리가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버터는 100g당 약 740kcal에 달하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죠. 밥 한 공기보다 훨씬 높네요. 조금만 먹어도. 네. 따라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거나 칼로리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권장 지침에서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 중 포화지방 비율을 10% 이하로 권장하는데요. 10% 이하? 네. 이걸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성인의 하루 버터 적정 섭취량은 대략 20g에서 30g 내외, 즉 밥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적네요. 20, 30g이면. 네, 많지 않죠. 풍미를 더하는 정도죠. 아까 장점으로 언급했던 CLA에 대해서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 CLA도요? 네.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나온 CLA 보충제나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CLA의 특정 이성질체, 주로 T10C12-CLA라는 종류를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오히려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간 위험이요, 오히려? 네, 체지방 분해가 촉진되면서 생긴 과도한 지방산이 간으로 몰려가 쌓이고 간에서 새로운 지방 합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전으로 설명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주로 보충제에 많이 쓰이는 특정 이성질체 T10C12와 고용량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아, 버터 속 자연적인 CLA와는 다를 수 있다. 네, 우리가 버터를 통해 주로 섭취하는 자연적인 형태의 CLA, 주로 C9T11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 식품이네요. 비타민 K2나 부티르산 같은 잠재적 이점도 있지만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높은 칼로리, 그리고 특정 CLA 이성질체에 대한 우려까지. 그렇죠. 복합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버터를 어떻게 대하는 게 현명할까요? 버터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유지방 80% 이상의 첨가물 없는 천연 버터나 발효 버터를 선택하세요. 네, 품질 우선. 야자 경화유 같은 식물성 경화유나 유화제, 합성 향료 등이 들어간 가공 버터나 마가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 위험을 줄이고 순수한 유지방의 영향을 얻기 위해서죠. 여유가 된다면 풀을 먹고 자란 소, 즉 그래스페드 버터를 고르면 비타민 K2나 오메가3, CLA 같은 유익한 성분 함량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풀 먹인 소버터로. 네. 둘째,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버터라도 고칼로리, 고포화지방 식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칼로리 무시 못하죠.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루 20에서 30g 내외, 즉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정도로 소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 네, 그 정도죠. 셋째,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단 목표에 맞춰야 합니다. 개인 맞춤. 엄격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라면 버터 섭취량이 일반 권장량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수한 식이요법의 일부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버터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기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넷째, 현명하게 조리하고 다른 지방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조리법이랑 균형. 네, 버터는 확실히 요리에 깊은 풍미를 더해주죠. 스크램블 에그, 채소 볶음, 스테이크 등에 소량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버터 커피도 기호에 따라 즐길 수 있고요. 하지만 저탄고지 식단이 아니라면 빵이나 밥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에 버터를 듬뿍 발라 먹는 것은 칼로리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 빵에 버터. 맛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평소 요리에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더 자주 활용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버터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양한 지방 섭취. 마지막으로 피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 피부요? 네, 자료 중에 버터가 피부 보습에 좋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먹는 유제품 버터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어버터, 코코아버터, 망고버터처럼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버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먹는 버터가 아니라 식물성 버터. 네, 이 식물성 버터들은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보습이나 항염 효과가 뛰어나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죠. 먹는 버터를 피부에 바르는 것은 모공을 막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아, 피부에 좋은 버터는 우리가 먹는 버터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군요. 확실히 구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건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버터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는데 들어보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식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버터를 고르는지, 얼마나 먹는지, 또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식단 전체의 균형은 어떤지에 따라 버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핵심은 가공을 최소화한 좋은 품질의 버터를 선택하고 과하지 않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버터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은 주로 과다 섭취나 특정 가공 방식, 예를 들면 경화유 첨가 또는 특정 이성질체, 주로 보충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좋은 품질, 예를 들어 목초 사육버터에 함유된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을 단순히 포화지방은 나쁨, 불포화지방은 좋음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그 지방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공 방식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식탁이 오르는